이른 새벽, 동네 공원 벤치에 앉아 라디오 체조 음악이 바람에 실려옵니다. 단 3가지 습관만 바꿔도 내일의 발걸음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오늘은 60대 이후 시장도 가고 계단도 오르고 한강도 걷는 다리를 만드는 따뜻하고 실제적인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주머니에 장바구니 접어놓고 전통시장으로 향하던 그 익숙한 걸음. 동네 초등학교 앞을 지날 때 들리던 하교 종소리. 저녁상에서 김치와 미역국을 앞에 두고 가족과 도란도란 나누던 말들. 그 모든 장면의 중심에는 늘 튼튼한 다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기가 예전만큼 쉽지 않고 시장 골목을 지나 돌아오는 길에 무릎이 시큰하고 계단 난간을 한 번 더 꼭 잡게 되면 마음이 먼저 약해지기도 합니다. 나이 탓인가 보다 하고 넘기기엔 우리 발걸음에는 아직 많은 하루가 남아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어렵지 않은 이론이 아니라 집에서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작은 습관과 한국적인 밥상 위의 선택, 동네에서 받을 수 있는 도움을 한데 모아 정리해 드릴게요. 핵심은 3가지 축입니다. 첫째, 근력입니다. 의자 하나와 낮은 발판, 그리고 가벼운 고무밴드만 있어도 허벅지와 엉덩이, 종아리를 다시 깨울 수 있습니다. 둘째, 무릎입니다. 아픈 무릎을 어떻게 쉬게 하고, 언제 보조기를 쓰고, 어떤 신발이 안전하며, 계단을 오르내릴 때 어디에 시선을 두고 보폭을 어떻게 줄이면 좋은지, 생활 속의 기술을 차근차근 짚어드리겠습니다. 셋째, 균형입니다. 하루 10분이면 충분한 한발 서기와 뒤꿈치 앞꿈치 일직선 걷기 같은 루틴을 배우고 욕실 매트, 거실 카펫, 밤길 조명 같은 집안 환경을 손보면 낙상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밥상이 빼놓을 수 없지요. 두부, 달걀, 고등어, 꽁치 같은 등푸른 생선, 또 하나 햇살입니다. 아침에 부드러운 빛을 팔과 종아리에 10분에서 20분 정도 받아 비타민 D를 보태는 요령과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실내에서 어떻게 대체하면 좋을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보건소에서 받을 수 있는 골밀도 검사 길잡이도 준비했어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오는 안내문을 손주와 함께 차분히 읽고 예약하는 방법, 검사 결과표를 이해하는 간단한 눈금도 차근차근 짚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작게, 그러나 꾸준히입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 중에서 단 하나만 선택해도 괜찮습니다. 저녁 뉴스 시작 전에 의자에서 천천히 몇 번 일어나기, 시장 갈 때 장바구니 무게를 양손에 나누기, 한강 산책은 평지를 15분만 걷기, 또는 아침 햇살과 함께 차 한 잔 마시며 가볍게 종아리를 늘여보기. 여러분의 하루에 어울리는 작은 문을 하나 여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효와 정이 스며 있는 우리 일상은 혼자보다 함께할 때 더 따뜻해집니다. 배우자와 이웃과 손주와 약속을 나눠보세요. 달력에 작은 동그라미를 그리는 그 손길이 한 달 뒤 여러분의 승강기 앞에서 더 가벼운 숨을 만들어줄 겁니다. 이제 첫걸음으로 왜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줄어들고 다리 힘이 먼저 빠지는지 겁내지 않고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 몸 안의 이야기를 아주 쉬운 말로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혹시
요즘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려다 잠깐 숨을 고르시나요? 시장 골목을 반쯤 걸었는데도 다리에 힘이 빨리 빠진다고 느끼실 때가 있으신가요? 예전엔 아침창을 보고 돌아와도 다리가 멀쩡했는데 요즘은 계단 몇 층만 올라도 허벅지가 금세 묵직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특히 다리와 엉덩이 근육은 우리 몸에서 가장 크고 에너지를 많이 쓰는 곳이라 사용량이 줄면 눈에 띄게 약해지기 쉽습니다. 장마철처럼 비가 길게 오거나 미세먼지가 심한 날이 이어져 바깥 나들이를 줄이면 집안에서 가만히 지내는 시간이 늘고 그 사이 근육은 조용히 얇아집니다. 밤잠이 가벼워져 깊게 자지 못하면 회복이 더뎌지고 당뇨 관절염 같은 만성질환이 있으면 통증을 피하려고 몸을 더 아끼게 되면서 근력은 더 빠집니다. 그렇다고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몸은 생각보다 금세 반응하고 작게라도 다시 쓰기 시작하면 근육은 서서히 되살아납니다. 스스로 상태를 살펴보는 아주 간단한 방법부터 드려볼게요. 식탁 의자에 앉았다가 팔걸이나 무릎을 짚지 않고 5번 일어나 보시되 무릎이 안쪽으로 모이지 않게 천천히 해보세요. 부엌 시계로 시간을 재어보시고 일주일 뒤 같은 시간에 다시 한번 해보시면 작은 변화가 느껴질 수 있습니다. 아침 양치할 때 한 번은 2발을 모아 서고 다음 날엔 살짝 발을 벌려 서보며 다리 떨림이나 중심 흔들림을 느껴보세요. 장을 보러 나갈 땐 시장 입구에서 익숙한 골목 끝까지 천천히 걸어서 시간을 확인하고 돌아오는 길에 오늘의 컨디션을 마음속으로 점검해 보세요. 주방에서 김치병을 들어 냉장고 선반에 옮길 때 손의 힘과 팔의 안정감도 작은 신호입니다. 이런 일상 속 체크는 숫자를 잘해야 한다는 시험이 아니라 내 몸의 언어를 천천히 듣는 연습입니다. 통증도 구분이 필요합니다. 운동을 조금 한 뒤 느껴지는 묵직하고 둔한 뻐근함은 대개 근육이 잘 썼다 하고 보내는 신호에 가깝지만 날카롭고 찌르는 듯한 관절 통증이나 붓기, 열감은 잠시 멈춰주세요 라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무릎 주위가 욱신거려도 하룻밤 자고 나면 한결 가벼워지는 느낌이라면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좋지만 통증이 이틀 이상 이어지거나 점점 심해지면 무리하지 말고 쉬어주세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지금의 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가는 마음가짐입니다. 예전처럼 한 번에 오래 걷지 못해도 괜찮고 20번을 못하면 5번부터 하면 됩니다. 오늘의 5번이 모여 다음 주에 8번이 되고 한 달 뒤 계단 난간을 잡는 손이 조금 더 가벼워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여기에 단백질이 담긴 밥상과 아침 햇살이 더해지면 근육이 회복하는 속도도 빨라집니다. 사쿠페니아를 막는 길은 특별하고 비싼 장비가 아니라 익숙한 생활 속에 살짝 더해지는 작은 움직임과 식탁의 선택, 그리고 나를 격려하는 말 한마디입니다. 이제 막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하셨다면 다음은 집에서 안전하게 따라할 수 있는 간단한 하체 근력 루틴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의자 하나, 낮은 발판 하나, 가벼운 밴드 하나로 충분합니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TV 뉴스 시작 전 10분으로 가능한 첫 운동을 함께 배워볼까요? 저녁 뉴스가 시작되기 전 10분. 의자 하나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오늘은 안전하고 쉬운 집안 하체 루틴을 함께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앉았다 일어나기입니다. 바퀴 없는 단단한 식탁 의자를 준비하시고
의자 앞쪽에 앉아 발은 어깨 너비로, 발끝은 정면을 보게 두세요. 배를 살짝 당기고 허리를 길게 세운 다음 숨을 내쉬며 엉덩이를 뒤로 빼듯 상체를 약간 숙여 천천히 일어나십니다. 이때 무릎이 안쪽으로 모이지 않게 정면에서 봤을 때 무릎 발끝이 같은 방향을 향하도록 신경 써주세요. 처음엔 손을 허벅지에 가볍게 얹어 보조하셔도 좋고, 익숙해지면 손을 앞으로 뻗은 채 일어나 보세요. 6부터 8회만 해도 충분하고, 일주일 뒤 10부터 12회로 늘려보시는 식으로 천천히 가시면 됩니다. 다음은 스텝업입니다. 낮은 발판이나 아파트 계단의 가장 낮은 칸을 선택하시고 반드시 난간을 잡으세요. 한 발을 올릴 때 무릎이 발끝을 과하게 넘지 않게 하고 몸통이 앞으로 쏠리지 않도록 배를 살짝 조이는 느낌을 유지합니다. 올라갈 때 덜 편한 다리부터 올려주고 내려올 때는 발바닥 전체가 발판에 닿도록 소리를 줄이며 조용히 착지합니다. 6회씩 좌우 번갈아 한 세트. 호흡은 올라가며 내쉬고 내려오며 들이쉬면 리듬이 편안합니다. 그 다음은 가벼운 탄력 밴드로 엉덩이 옆 근육과 뒤쪽을 깨워보겠습니다. 밴드를 무릎 위 허벅지에 루프 형태로 두르고 의자에 앉은 채 발바닥은 바닥을 지그치 누르며 양 무릎을 천천히 바깥으로 벌렸다가 모읍니다. 허벅지 옆이 살짝 타는 느낌이 들 때까지 8부터 10회. 속도를 서두르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서서 하실 땐 등받이나 싱크대를 한 손으로 잡고 반대 손은 허리에 올린 뒤 무릎을 살짝 굽힌 상태에서 엉덩이를 뒤로 밀어 햄스트링의 긴장을 느껴보세요. 마지막으로 종아리 올리기입니다. 벽이나 등받이를 가볍게 짚고 발뒤꿈치를 천천히 들어 올렸다가 마치 바닥을 스폰지처럼 부드럽게 밟는 느낌으로 내려옵니다. 8부터 12회. 발가락과 발뒤꿈치의 중심을 번갈아 느끼며 하면 균형 감각에도 도움이 됩니다. 전기밥솥 취사를 기다리는 5분. 좋아하는 드라마 광고 시간. 차를 우리며 김이 오를 때. 이렇게 생활의 틈새에 끼워 넣으면 운동이 습관이 됩니다. 주 2에서 3회. 하루 건너 쉬어주시면 근육이 회복할 시간을 얻습니다. 날카롭게 찌르는 통증, 붓기, 열감이 느껴지면 즉시 멈추고 얼음찜질이나 휴식을 취해주세요. 실내에서는 뒤축 있는 미끄럼 방지 실내화를 신으시고 카펫 가장자리를 정리해 발끝이 걸리지 않도록 하며 의자는 미끄럼 방지 매트 위에 두면 더 안전합니다. 물을 한두 모금 곁들이고 창문을 살짝 열어 공기를 바꾸면 숨이 한결 편안해집니다. 무엇보다 오늘의 몸 상태에 맞춰 횟수를 조절하시는 지혜가 중요합니다. 대화가 편히 이어질 정도의 숨가쁨. 내일 가볍게 뻐근할 정도의 자극이면 잘하신 겁니다. 이렇게 집에서 근육을 깨우기 시작하면 다음 과제는 그 근육을 오래 쓰게 해주는 무릎 보호 기술입니다. 어떤 신호가 괜찮은 뻐근함이고 어떤 느낌이 잠시 멈춤인지 보조기와 신발, 계단 요령까지 생활 속 방법을 이어서 차분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장 다녀오는 길에 무릎이 욱신거려 잠깐 벤치에 앉아 쉬고 싶을 때가 있으신가요? 쉬고 나면 괜찮아지지만 다음날 다시 걷다 보면 또 시큰거리는 그 느낌. 어떻게 돌봐야 할지 막막하시죠?
먼저 통증의 언어부터 알아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동이나 많이 걸은 뒤에 오는 둔하고 묵직한 뻐근함은 대개 근육이 오늘 잘 썼다 하고 보내는 신호에 가깝습니다. 반면 무릎 속이 칼로 찌르는 듯 날카롭게 아프고 관절 주변이 붓거나 뜨거워지며 밤사이 통증이 오히려 심해진다면 그것은 잠시 멈춰주세요 라는 경고에 가깝습니다. 이런 날은 활동량을 줄이고 의자에 앉아 다리를 심장보다 조금 높게 올린 뒤 10분에서 15분 정도의 냉찜질로 열감을 가라앉혀 주세요. 다음으로 보조기와 테이핑은 잠깐의 안정을 주는 도우미일 뿐 상시로 의존하면 관절을 지켜주는 근육이 게을러질 수 있습니다. 동네 약국에서 부드럽고 잘 맞는 무릎 보호대를 고르되 장 보는 날이나 계단 많은 날처럼 부담이 큰 상황에 선택적으로 사용하시고 한강을 걷는 날에는 경사로보다 평지를 먼저 선택하고 처음엔 10에서 15분 정도 가볍게 걸으며 통증 신호를 살피세요. 계단에서는 작은 습관만 바꿔도 무릎 부담이 크게 달라집니다. 올라갈 때는 덜 아픈 쪽 다리로 먼저 디디고 내려갈 때는 아픈 쪽 다리를 먼저 내려놓는 요령을 기억해 보세요. 난간을 꼭 잡고 시선을 한두 계단 앞에 두면 중심이 흔들리지 않고 발은 계단 전체를 폭 안에 조용히 얹는 느낌으로 천천히 내려오면 충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장 볼 때는 한쪽 손에만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지 말고 양손을 균등하게 나누거나 바퀴 달린 시장 카트를 사용하면 무릎이 훨씬 편안합니다. 쪼그려 오래 일하던 예전 습관은 이제는 조금 바꿔야 합니다. 깊숙이 쪼그리기보다는 의자나 낮은 받침에 엉덩이를 살짝 대고 허리를 곧게 펴 작업하면 무릎 각도가 줄어 손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집안 환경도 무릎을 지키는 큰 힘입니다. 거실 카펫의 끝이 말려 발끝이 걸리지 않게 테이프로 고정하고 욕실 바닥에는 미끄럼 방지 스티커를 붙여주세요. 밤중 화장실 길에는 작은 무드등 하나만 켜도 발 디딜 곳이 또렷해져 갑작스런 비틀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오늘의 무릎 컨디션을 듣는 귀가 가장 좋은 의사입니다. 컨디션이 좋은 날엔 평지 걷기를 조금 늘리고 유난히 시큰한 날엔 의자에서 가벼운 종아리 올리기와 허벅지 앞뒤 스트레칭으로 리듬을 유지하는 식으로 무릎과 대화를 나누듯 일정을 조절하세요. 이렇게 무릎을 아끼는 기술이 자리 잡으면 그 다음은 넘어짐을 막는 균형의 기술이 우리를 지켜줍니다. 다음에는 하루 10분으로 가능한 균형 루틴과 집안을 조금만 정리해도 낙상이 쑥 줄어드는 실제 방법들을 차분히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른 새벽, 욕실 불을 켰더니 매트 끝이 살짝 말려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 발끝을 재빨리 거두신 적 있으신가요? 작은 걸림 하나가 하루의 균형을 흔들 수 있지만 반대로 작은 정리가 큰 넘어짐을 막아줍니다. 오늘은 하루 10분이면 충분한 균형 루틴과 집안 환경 손보기로 여러분의 발목과 중심을 단단히 붙잡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발 서기입니다. 싱크대 가장자리나 식탁 의자 등받이에 한 손을 가볍게 얹고 배를 살짝 당기며 한쪽 발을 들어 올려 10에서 20초 버텨보세요. 발을 높이 들 필요는 없습니다. 뒤꿈치가 바닥에서 살짝 떠 있을 정도로만 시선은 정면에 고정된 점에 두고 숨은 길게 내쉬는 것이 요령입니다. 양쪽 다리를 번갈아 2번씩 총 4번만 해도 발목과 엉덩이 옆 근육이 깨어납니다. 다음은 뒤꿈치 앞꿈치 일직선 걷기입니다.
거실 TV 앞이나 아파트 복도처럼 평평하고 미끄럽지 않은 곳에서 한 발의 뒤꿈치를 다른 발의 앞꿈치에 붙이며 8부터 12걸음을 천천히 내딛어 보세요. 팔은 살짝 벌려 균형을 잡고 발끝이 바깥으로 새지 않게 정면을 향하게 두면 좋습니다. 어지럼이 있으신 분은 벽을 따라 한쪽 손끝을 스치듯 두고 걸어보시면 안심이 됩니다. 이어서 느린 회전으로 머리와 귀의 균형 감각을 달래봅니다. 발을 어깨 너비로 두고 무릎을 잠깐 풀어준 뒤 시계를 보듯 천천히 오른쪽으로 한 바퀴, 다시 왼쪽으로 한 바퀴 돈다고 생각하며 상체를 크게 돌리되 속도를 절대 서두르지 마세요. 목을 급히 꺾거나 눈을 갑자기 돌리면 어질 수 있으니 시선을 바닥의 한 지점에 잠깐씩 되돌려 안정감을 찾아가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마무리는 종아리 느리기입니다. 벽을 두 손으로 짚고 한쪽 다리를 뒤로 뻗어 뒤꿈치를 바닥에 붙인 채 15에서 20초. 종아리 뒤가 길어지는 느낌을 충분히 느껴주세요. 발목이 부드러워지면 걸음의 폭이 넓어지고 비틀림도 줄어듭니다. 이 4가지를 합쳐도 10분이 채 걸리지 않습니다. 아침 햇살이 들 때 한 세트, 저녁 뉴스를 보기 전 한 세트. 이렇게 하루 2번이면 더없이 좋고 컨디션이 유난히 불안정한 날엔 한 번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균형은 운동만으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집안 바닥에 작은 위험을 덜어내는 일이 같은 만큼 중요합니다. 거실 카펫의 모서리는 양면 테이프로 꼭 붙이고 전선은 벽 쪽으로 묶어 발끝이 걸리지 않게 해주세요. 욕실 바닥에는 미끄럼 방지 스티커를 붙이고 샤워 부스 입구나 변기 옆에는 손잡이를 달면 밤중에도 마음이 놓입니다. 화장실로 가는 길목이나 침실 문가에는 작은 무드등을 켜두면 새벽에 눈이 덜 떠져도 발 디딜 곳이 또렷해집니다. 실내화는 꼭 뒤축이 있는 것을 고르셔야 발이 쑥 빠지며 헛디디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비가 오는 날에는 집안 복도에서 왕복 걷기를, 맑은 날에는 동네 공원의 평지 산책로를 먼저 선택하시고 길이 살짝 경사져 있다면 보폭을 반걸음 줄여 천천히 걸어보세요. 동네 경로당이나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균형교실에 참여하시면 같은 또래 이웃과 서로를 지켜봐주며 자세를 교정받을 수 있어 더욱 든든합니다. 만약 회전 후 어지럼이 길게 이어지거나 메스꺼움이 동반되면 그날 루틴은 거기서 멈추고 의자에 앉아 깊게 호흡하며 쉬어주시고 새로운 약을 시작한 직후라면 어지럼이 일시적으로 올 수 있으니 의사와 상의해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몸의 중심을 다독여 놓으면 이제 움직임을 오래 지켜줄 연료가 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두부, 달걀, 등푸른 생선, 요거트를 중심으로 한국식 밥상에서 단백질을 한 끼 한 주인공으로 채우는 방법을 맛있게 이어가 보겠습니다. 새벽 시장 골목에서 고등어 비늘이 햇빛을 받아 반짝이고 집에 돌아와 미역국에서 김이 모락모락 오를 때 그 따뜻한 한 숟가락 속에 우리의 다리를 지켜줄 힘이 숨어 있습니다. 혹시 요즘 식사 후에도 금세 힘이 빠지거나 운동을 해도 근육이 잘 붙지 않는 느낌이 드시나요? 그럴수록 단백질을 한 끼 한 주인공으로 채우는 한국식 식탁이 큰 도움이 됩니다. 아침엔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김을 한 장 펴고 따끈한 밥 한 숟갈에 두부 밥물을 큼직하게 썰어 넣은 된장국이나 미역국을 곁들이고 달걀 지단이나 삶은 달걀 1개에서 2개를
더해보세요. 김치와 나물은 평소 맛보다 조금 덜 짜게 하고, 국물은 건더기 위주로 드시면 나트륨을 줄이면서도 포만감은 충분합니다. 점심은 외출이 잦다면 비빔밥 한 그릇에 두부구이 몇 조각이나 닭가슴살을 한 줌 올려보시고, 국수를 드시는 날이라면 삶은 달걀과 플레인 요거트 작은 컵을 곁들여 단백질 균형을 맞추세요. 저녁은 등푸른 생선의 시간입니다. 고등어나 꽁치를 손바닥 넓이 정도로 준비해 생강과 마늘, 파를 조금 넣고 간장 간을 약하게 하여 조림을 하거나 팬에 종이 호일을 깔고 약불에 천천히 구우면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치아가 불편하신 분은 살만 발라내어 따끈한 밥에 조심스레 비벼 드시고 무와 함께 푹 끓이면 더 부드럽습니다. 간식은 달지 않은 플레인 요거트에 바나나 몇 조각이나 볶은 검은 콩, 호두 한 줌을 더해보세요. 오후에 나른해질 때 두유 한 컵을 천천히 마시면 저녁 과식을 막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아침, 점심, 저녁, 그리고 간식까지 단백질의 주인공을 나눠두면 한 끼에 몰아먹지 않아도 근육이 쓸 재료를 하루 종일 꾸준히 공급받게 됩니다. 장보기 요령도 작은 도움이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 두부 2에서 3모, 달걀 한 판, 고등어나 꽁치 손질팩 2에서 3개, 플레인 요거트를 묶음으로 챙기고 나물거리는 제철로 골라 싱겁게 무쳐두세요. 생선은 손질된 것을 사서 반은 냉장, 반은 냉동에 두면 바쁜 날에도 쉽게 꺼내 조리할 수 있고, 두부는 부침용, 찌개용을 번갈아 써 식감의 지루함을 줄일 수 있습니다. 물은 하루 내내 조금씩, 끓인 보리차나 따뜻한 물을 수시로 마시되, 저녁 늦게는 속이 더부룩해지지 않도록 과음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식탁은 영양만이 아니라 마음의 힘도 채워줍니다. 김치를 썰어 접시에 옮기며 손주에게 학교 이야기를 묻고 배우자에게 오늘 걸음수를 자랑해보세요. 함께 앉아 이 한 끼가 내일의 다리를 만든다 하고 웃어보면 숟가락을 드는 손끝에 자연스레 힘이 들어갑니다. 만약 소화가 예민하시다면 달걀찜처럼 부드러운 조리법을 자주 선택하시고, 신장, 간 건강으로 단백질 제한이 필요한 분은 주치의와 상의해 본인에게 맞는 양과 식품을 정하시면 더욱 안전합니다. 오늘 저녁상에서 단 하나만 바꿔도 충분합니다. 두부 한 접시를 가운데 또는 고등어 반토막을 단정히 올려 오늘의 주인공으로 선언해보세요. 이렇게 밥상에서 근육의 재료를 채우기 시작하면 이제 그 재료가 뼈와 함께 단단히 자리 잡도록 햇빛과 비타민 D가 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아침 햇살을 안전하게 누리는 요령과 가까운 보건소에서 골밀도 검사를 준비하는 방법을 차근차근 이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 9시 전후의 부드러운 햇살이 거실 바닥을 길게 쓰다듬는 시간. 그 따뜻함을 팔과 종아리에 10분에서 20분만 얹어보실까요? 단 몇 분의 햇빛이 뼈와 근육을 돕고 하루의 기분까지 환하게 밝혀줍니다. 비가 오지 않고 미세먼지가 심하지 않은 날이라면 모자를 쓰고 긴팔을 가볍게 걸친 뒤 베란다 창가나 동네 공원 벤치에서 손등과 종아리, 얼굴에 잠깐 햇살을 받는 것만으로도 비타민 D를 채우는데 보탬이 됩니다. 피부가 예민하시거나 약 때문에 햇빛에 민감해질 수 있다는 말을 들으셨다면 노출 부위를 줄이고
시간을 5분에서 10분으로 짧게 하시고 조금 더 오래 있을 땐 책 넓은 모자와 얇은 스카프, 선크림으로 균형을 맞추세요. 장마철이나 초미세먼지가 나쁜 날에는 실내에서 의자 운동과 종아리 느리기로 대체하고 비타민 D 보충이 필요한지 섭취량은 어느 정도가 맞을지는 주치의와 상의해 본인 몸 상태에 맞춰 결정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칼슘은 멸치볶음, 두부, 우유, 요거트 같은 유제품, 시금치, 콩나물 등에서 골고루 챙기되 짠맛을 줄이고 국물은 적게 드시면 뼈 건강에 더 이롭습니다. 햇빛과 밥상이 든든해지면 이제 뼈의 상태를 한번 확인해 볼 차례입니다. 가까운 보건소에서는 지역 여건에 따라 골밀도 DHA 검사를 시행하니 전화로 운영 요일과 예약 방법, 본인 부담 여부를 먼저 문의해 보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오는 검진 안내문을 챙겨보시고 손주에게 부탁해 온라인으로 예약을 돕거나 평일 한가한 시간대를 선택하시면 대기가 줄어듭니다. 검사 날에는 신분증과 건강보험증 또는 모바일 앱, 복용 중인 약 목록을 메모한 종이를 준비하시고 금속 장신구나 벨트는 미리 빼두면 진행이 수월합니다. 골밀도 검사는 허리나 엉덩이 부위를 대상으로 누워서 몇 분 동안 기계가 천천히 지나가 측정하는 방식이라 통증이 거의 없고 간단한 촬영처럼 금세 끝납니다. 결과표에는 보통 정상, 골감소증, 저밀도, 골다공증 같은 말이 적혀 나오는데 숫자나 기호가 낯설어도 너무 걱정 마세요. 의료진과 함께 지금은 생활 습관만 잘 지켜도 되는지, 비타민 D, 칼슘을 더 보태야 하는지, 약이 필요한지를 차분히 상의하시면 됩니다. 보건소에서 바로 상담이 어려우면 결과지를 들고 동네 의원에 가셔도 해석과 계획을 함께 세워주십니다. 검사 주기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대개 1에서 2년에 한 번 정도를 기준으로 의사와 상의해 본인의 병력과 약물, 낙상 경험에 맞춰 간격을 조절하면 좋습니다. 일상으로 돌아와서는 결과가 어떻든 우리가 할 일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아침의 짧은 햇빛, 싱겁고 단백질이 고른 밥상, 집안의 미끄럼 방지와 난간, 그리고 무릎을 아끼는 걸음. 이 네 가지가 뼈와 근육을 동시에 지켜주는 가장 가까운 길입니다. 햇살을 마시며 베란다에서 화분에 물을 주고 점심 전후 10분은 한발 서기로 균형을 만져보고 저녁 식탁엔 두부 한 조각과 요거트 한 컵을 올려놓는 작은 습관이 어느새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이제 준비물이 거의 다 모였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모든 것을 일주일과 2주일 단위로 엮어 2주 스타트 플랜을 드릴게요. 달력에 동그라미 하나씩만 그려도 꾸준함이 만들어지는 비밀, 그리고 안전 체크리스트까지 차근차근 정리해 보겠습니다. 달력에 작은 동그라미 하나만 그려도 운동이 계속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냉장고 문에 붙인 메모 한 줄이 여러분의 다리를 지키는 가장 든든한 약속이 됩니다. 이제부터 2주 동안 무리하지 않으면서도 몸이 분명히 반응할 수 있는 리듬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첫째 주는 적응의 시간입니다. 월요일과 금요일에는 TV 뉴스가 시작하기 전 10분을 정해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나기와 종아리 올리기를 천천히 해보세요. 화요일에는 동네 마트까지 왕복을 평지로 15분 정도 걸으시되 장바구니는 양손에 균형 있게 나누어 들고 목요일과 일요일에는 집에서 스트레칭과 균형 잡기로 쉬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요일에는 식탁 의자 등받이를 잡고 한발 서기와 뒤꿈치 앞꿈치 일직선 걷기를 10분만 하세요. 토요일에는
아파트 복도를 왕복 걸으며 호흡을 맞추고 컨디션이 좋다면 마지막에 종아리 느리기로 마무리합니다. 둘째 주부터는 아주 조금만 늘려봅니다. 월요일에는 낮은 계단 한 칸의 난간을 잡고 스텝업을 6회씩 좌우 번갈아 더하고, 화요일에는 시장 보는 길을 평지 위주로 20분까지 늘리되 보폭을 반걸음 줄여 조용히 걷습니다. 수요일에는 균형 루틴을 반복하면서 눈을 잠깐 감고 발목의 흔들림을 느껴보되 불안하면 즉시 눈을 뜨고 벽을 스치듯 잡아 안정감을 찾으세요. 목요일은 휴식과 가벼운 전신 스트레칭, 금요일에는 첫 주와 같은 의자 루틴을 하되 횟수를 2에서 4회만 더해 반걸음 성장의 손맛을 느껴보시고, 토요일에는 한강이나 동네 공원 평지에서 15에서 20분을 걷다가 벤치에서 물을 한두 모금 마시며 햇살을 살짝 팔에 얹어봅니다. 일요일은 따뜻한 보리차와 함께 달력을 보며 지난 2주를 돌아보고 다음 주 계획에 작은 별표 하나를 그려보세요. 안전 체크는 언제나 가장 앞에 둡니다. 날카롭게 찌르는 무릎 통증, 관절의 붓기나 열감, 갑작스런 어지럼이나 메스꺼움, 가슴 답답함이 느껴지면 즉시 멈추고 쉬며 증상이 하루 이상 이어지면 의료진과 상의하세요. 운동 중에는 대화가 편히 이어질 만큼의 숨가쁨이면 적당하고, 어제보다 몸이 무겁다면 횟수와 시간을 절반으로 줄여도 괜찮습니다. 실내에서는 뒤축 있는 미끄럼 방지 슬리퍼를 신어 발이 빠지지 않게 하고, 카펫 모서리와 전선은 발끝이 걸리지 않도록 정리하세요. 물은 운동 전후에 한두 모금씩 자주 마시고, 식사는 두부, 달걀, 등푸른 생선, 요거트 중 오늘의 주인공 하나를 정해 단백질을 골고루 채우면 근육의 회복이 훨씬 빨라집니다. 기록은 어렵지 않아야 오래갑니다. 냉장고에 작은 스티커를 붙이거나 휴대폰 카카오톡 나와의 채팅방에 월 의자 10분, 화 평지 15분처럼 한 줄씩 적어보세요. 손주에게 할머니, 할아버지, 오늘 별 2개 받았어 하고 사진을 보내면 그 마음이 다음 걸음을 부드럽게 밀어줍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지금의 나에게 친절한 속도로 가는 것입니다. 오늘은 3번, 내일은 4번, 모레는 다시 3번. 들쭉날쭉해도 일주일 뒤 달력에 남은 동그라미는 여러분의 꾸준함을 증명해 줍니다. 차분한 호흡으로 루틴을 마친 뒤에는 따뜻한 차 한 잔과 함께 수고했다는 말을 자신에게 건네보세요. 그렇게 2주가 지나면 의자에서 일어나는 시간이 조금 줄고 시장 통로의 중간 벤치에서 쉬는 횟수도 덜어질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배운 핵심을 따뜻하게 정리하고 서로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새벽 시장 골목에 김 모락모락 오르는 칼국수 냄새처럼 오늘의 작은 결심 하나가 내일의 발걸음을 따뜻하게 데워줍니다. 우리의 다리는 아직 오래, 그리고 넓게 걸을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를 천천히 정리해 볼까요? 먼저 근력입니다. 의자 하나, 낮은 계단 한 칸, 가벼운 밴드만으로도 허벅지와 엉덩이, 종아리를 다시 깨울 수 있었습니다. 앉았다 일어나기에서 무릎과 발끝을 같은 방향으로 두고 스텝업은 난간을 꼭 잡은 채 조용히 올라갔다 내려오며 밴드로는 허벅지 옆과 뒤쪽을 천천히 자극해 근육을 안전하게 깨우는 감각을 익혔죠. 다음은 무릎 보호의 기술이었습니다. 운동 뒤에 둔한 뻐근함과 날카로운 경고 통증을 구분하고 보조기와 테이핑은 잠깐의 도우미로, 신발은 뒤축이 잡히고 미끄럼 방지 바닥을 고르는 요령,
계단은 올라갈 때 덜 아픈 쪽 먼저, 내려올 때는 아픈 쪽 먼저 디디는 방법을 손에 익혔습니다. 한쪽 손에만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지 않고 바퀴 달린 시장 카트를 쓰는 작은 선택이 무릎을 오래 지켜준다는 것도 기억하셨지요. 균형 잡기와 낙상 예방도 하루 10분이면 충분했습니다. 싱크대를 살짝 짚고 한 발 서기, 뒤꿈치 앞꿈치 일직선 걷기, 느린 회전으로 귀의 균형 감각을 달래기, 벽 짚고 종아리 느리기. 이 짧은 루틴이 발목과 중심을 단단히 잡아주었습니다. 집안 환경을 조금만 손봐도 안전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카펫 모서리를 양면 테이프로 붙이고 욕실에 미끄럼 방지 스티커와 손잡이를 달고 밤길에는 작은 무드등을 켜고 뒤축 있는 실내화로 발이 쑥 빠지는 일을 막는 일, 모두가 내일의 넘어짐을 줄이는 지혜였습니다. 식탁에서는 단백질을 한 끼 한 주인공으로 나누었습니다. 아침에 달걀과 두부, 점심에 닭가슴살 두부구이 요거트, 저녁에 고등어 꽁치와 나물, 그리고 간식에 플레인 요거트와 견과, 짠맛은 낮추고 물은 자주 마시며 가족과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근육의 재료와 마음의 힘을 함께 채워주었지요. 여기에 아침 9시 전후의 부드러운 햇살로 비타민 D를 10분에서 20분 보태고 장마 미세먼지 날에는 실내 운동과 상담을 통해 보충 여부를 결정하며 가까운 보건소에 골밀도 검사를 예약해 현재의 뼈 상태를 확인하는 과정까지 우리의 일상은 스스로를 지키는 병원 같은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무엇보다 작게 그러나 꾸준히가 핵심입니다. 달력에 동그라미 하나, 냉장고 메모 한 줄, 카카오톡에 남긴 짧은 기록이 2주를 묶고 한 달을 이어 계단 난간을 잡는 손을 가볍게 바꾸어 줄 것입니다. 계절이 바뀌어 아파트 화단에 국화가 피면 여러분의 걸음에도 그만큼의 탄력이 돌아올 거예요.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 준비에 큰 힘이 됩니다. 알림을 설정해 두시면 중요한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허리 엉덩이 강화로 보행 안정 더하기 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부터 단 하나만 골라서 가볍게 시작해보세요. 여러분의 내일 아침이 오늘보다 분명히 더 가벼워질 것입니다.